그 얘기를 끝까지 끌고 나가기 힘들 때 단락구분 하지 마라.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소설을 쓰고 있는 박민정 작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작품 100년의 외전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화자도 글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내 작품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읽힐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글쓴이는 정년 퇴직 후 귀촌 생활 중이신 우기담님이십니다. 우기담님은 블로그에서 글을 1년 정도 쓰셨다고 하는데요.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어서 써드림 첨삭소로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단락 구성과 시제 선택을 잘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원고부터 볼까요? 봄우도 당당히 아침을 쳐들어왔던 짙은 안개가 조금씩 물러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는 바가 안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짙었다가 옅어지고 있다인 거죠. 이 두 개를 지금 한 문장 안에 다 묘사를 하고 계시는데 문장을 최대한 짧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아무리 짧게 쓴다고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길게 나옵니다. 봄우도 당당히 짙은 안개가 아침을 접쳤다. 하지만 짙은 안개는 조금씩 물러나고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꽤 구체적으로 묘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퀴로 무덤을 헤쳤다 하고 너무 빨리 다른 상황으로 넘어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솔잎속을 헤쳤다 해서 바로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이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봄이 용트림하고 있었다. 어떤 곳은 흙이 솟구치고 성질급한 곳은 푸릇한 기운이 토끼풀 숭잎 몸통을 빌어 봄을 위로 밀어올리고 있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은 봄이 왔는데 이 봄이 어떠한 형태로 찾아왔는지 첫 단락에서는 겨울의 무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갔다고는 했지만 이게 대조의 효과를 주시려고 이제 하신 것은 있겠죠. 그런데 독자는 이걸 보면서 이리저리 솔잎 속을 헤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다는 거지라는 생각을 이 단락에서 들어버려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봄이 오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묘사에 대해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묘사라는 단어의 묘라는 글자 자체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자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바로 묘사입니다. 흙이 솟구치고와 푸릇한 기운 모두 독자의 머릿속에 풍경을 그려주는 묘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몸통을 빌어서 봄을 위로 밀어올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 자세하고 공들인 섬세한 묘사를 통해서 독자들은 더 머릿속에 희미해져요.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새싹을 통해 봄을 느낀다예요. 사실은 이 문장을. 제가 너무 채집 잡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볼게요. 겨울빛이 비스듬히 내리쬐다는 것이 일대 비스듬이라는 표현이 과연 필요할까? 겨울빛을 모아다가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도 빛이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이 자연의 모습을 최대한 상세하고 성실하게 표현하고 싶다. 지금 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쓰셨는데 내가 이런저런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독자에게 내가 느낀 것을 보여주고 싶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독자가 느끼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앞에 비스듬히 내리쬐는 겨울빛 이 문장을 그냥 겨울빛은 땅을 데우고 있었다. 그 속에서 흙이 기지개를 켜며 생명들을 잉태했다고 봉긋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단락에서 하시고 싶은 말은 봄이 왔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창작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막 들었던 말들이 요약하면 이거야? 요약하면 이 얘기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시냐면 훨씬 더 간결하게 압축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멈춰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독자가 읽는 흥미를 멈추고 또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느니 간결할 부분은 간결하게 쓰시는 게 낫겠죠. 봉긋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표정, 웃음에 가까운 것이고 그 웃음의 형태가 봉긋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긋한 표정이라는 말은 사실상 수식어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삭 포인트 단락을 나누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고 있는데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좀 없어 보이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학생으로 수강을 할 때 그 단락 구분을 너무 자주 할 경우에 사실 선생님들이 막 뭐라고 하셨던 것들이 뭐냐면, 그 얘기를 끝까지 끌고 나가기 힘들 때 단락 구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특히 뭐 소제목, 단편 소설인데도 소제목을 넣어서 단락 구분하거나 파트 구분을 하는 경우에 꼭 그런 지적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이 문장까지 썼는데 여기서 더 끌고 나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단락을 바꾼다. 그렇게 단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락을 바꿀 때는 정말로 단락을 바꾸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파트 전환이 일어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근데 지금 겨울과 봄의 대조만 사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단락을 전환했지만 사실은 다시 봄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계속 이 우기담님의 글에서 묘사와 비유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묘사는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묘사인 거죠. 필자께서는 지금 비유도 상당히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곡진하게 썼을 때 앞에 최대한 냉정하게 눌러주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액션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장면, 동작을 취하는 그 모습만 쭉 나오는 영화는 없을 거예요. 어떤 감독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액션이 나오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로맨스도 들어가고, 근데 액션 영화인데 로맨스 부분이 필요한가? 지루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감독님은 오히려 액션이 정말로 살아나려면 로맨스로 지루하게 눌러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그 싸움 장면이 더 훨씬 폭발적으로 다가온다고. 자, 이 예시를 든 이유가 우기담님은 상당히 아름답고 섬세한 표현을 많이 쓰시려고 비유도 쓰시고 묘사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냉정해. 그래야 비유가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인화 부분이 또 나옵니다. 바들바들 떨던 버들강아지, 이 부분도 사실 의인화고, 얼음 결정 녹음물을 들이킨다도 의인화예요. 의인화가 아니라 사람 말고 다른 어떤 동물이나 생명체에게도 붙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인간의 전유물은 아니니까 그런 구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 우리가 안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떨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물이나 식물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들이킨다라는 것과 봄을 입는다라는 것은 확실히 인격화된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떨던도 의인화로 보여요. 그러면 이 의인화가 문장에서 3번 나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입춘을 거느리고 2월이 지나가는 길서편 겨울빛깔이 덮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낮아지는 잿빛 하늘이 한바탕 비를 뿌릴 것 같다. 제가 봤을 땐 겨울빛과 봄빛을 대조시키면서 이 겨울의 어두움과 봄의 밝음이 서로 다르지만 봄의 밝음은 결국에는 겨울의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 이 글의 주제는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잿빛 하늘이 비를 뿌린 후에 가벼워진 하늘이 몰고 오는 봄의 겨울은 얼마나 부드러울까. 저 이 문장 좋습니다. 올해도 나를 맞으러 먼 길을 달려온 봄을 마중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 글의 주제의식은 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잘못 쓰신 게 아니라 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원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굉장히 간결해요. 그 간결한 것을 잘 말하면 되는 겁니다. 시제 사용 같은 거는 지금 적절하게 잘하고 계세요. 한다, 했다. 근데 이 우기담님의 산문은 너무 많은 비유와 너무 많은 묘사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글의 그 아름다운 주제의식을 조금 방해하는 면이 있어요. 비유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산문에서는 비유가 사실은 잘못했다가는 글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유가 잘 안 맞는다고 느끼면 독자들은 흥미를 많이 잃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흔히 국어에서 교과에서 배우는 그 표현 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호수라는 거잖아요. 그 비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죠. 납득이 되는 비유라서 그런 거예요. 비유는 사실 독자들에게 계속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납득을 많이 시키려고, 설득을 많이 시키려고 할수록 실패할 이제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부분이 독자에게도 충분히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 링크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 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이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작가님께서 나와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